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승만 사라졌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사라졌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아시는 것처럼 4.19 59주년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승만 정권의 어떤 독재의 한거하고 또 그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의 첫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 대부분이 이 날을 기념하는 논평을 냈는데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은 전국의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자, 바른미래당도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역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한거를 부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이 다 등장을 했는데 키워드에서 이승만 사라졌다는 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네, 이 논평에서 안 나온 당이 하나 있죠.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을 제가 여러 번 정독을 해봤는데 이승만 정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각성된 시민의식과 용기, 희생으로 지켜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불의한 권력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는 아마 다 얘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예. 다만 누가 불의한 권력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승만 정권이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주어는 없는 셈입니다. 예, 지난달이었죠. 3.15 마산 의거 기념일 이제 논평에서도 자유한국당만 이제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 자유당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비하인드 뉴스에서 소개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과거 정부 시절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역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 정면 비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당시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정면에서 거론한 한국당 내 인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최근에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인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4.19 젊은 피는 거룩한 민주자단에서 영원하다. 자,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영원할 것이다라고 썼는데 예. 자, 4.19의 피해자와 또 4.19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다 같이 올려놓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칭송을 하는 것 오늘 같은 날에 이게 적절한 게 맞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성대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정면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거론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거론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보다 높다. 예, 아프리카와 무엇을 비교한 겁니까? 네, 우선 최근 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포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고발 정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포갑적 모든 언론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저렇게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저명한 국제 언론 단체이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어제 180개국을 상대로 올해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1위를 기록했는데 자, 최근 3년 동안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 정부 시절보다는 더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한 것과는 달리 국제사회, 그러니까 국제사회 언론 기관이 보기에는 우리 언론 자유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아프리카보다 높다라고 한 것도 이 부분 언론 자유 순위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그럼 높은지 낮은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대한민국 밑에 세네갈이 있습니다. 세네갈, 예. 아프리카 나라인데 갈치로 유명한 나라죠. 또 보츠와나, 최근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지소굴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이들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아프리카라는 인식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들 나라 역시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언론 자유가 좀 있는 나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4.19나 5.18 같은 나름의 민주주의 역사를 키워온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나라들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예, 이성대 기자의 이야기한 대로 아프리카와 굳이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랜 이제 독재를 겪고 있고 또 내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교를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거죠. 혹시 다른 나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당장 제일 눈에 띄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올해 48위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떨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지 소국이라고 비판했던 보츠와나보다도 순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또 맨 마지막 180개국인데 맨 마지막 순위를 좀 보시면요. 북한 179위입니다. 늘 꼴찌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나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 자, 마지막 맨 꼴찌죠. 최하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인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갔던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년 전 제가 이 같은 주제로 언론 자유 순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유력 정치인이 본인이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서 왜 이 패널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했더니 패널이 당장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공영방송의 보도에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도 사례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그 당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